요즘 해외의 주요 군사 전문 매체들을 유심히 들여다보면 KF-21 관련 기사들에서 눈에 띄는 하나의 공통점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바로 더 이상 기체 형상이나 스텔스 설계, 레이더와 같은 외형적 특징이 도입부를 장식하지 않는다는 사실입니다. 대신 모두가 엔진 이야기부터 꺼내기 시작했습니다. 과거에는 전투기 기사에서 맨 마지막에나 언급되던 추진 체계가 이제는 기사의 첫 문단을 차지하는 주연이 된 것입니다. 이 변화 하나만으로도 국제사회가 KF-21을 바라보는 시선이 어떻게 달라졌는지 명확히 알 수 있습니다. 최근 영국과 미국을 중심으로 한 방산 분석 기사들을 보면 KF-21의 속도나 세대 구분보다는 오히려 어떤 엔진을 선택했는가와 앞으로 어떤 엔진을 가질 수 있을 것인가에 더욱 주목합니다. 현재 사용 중인 엔진이 무엇이냐는 질문보다 앞으로 이 전투기의 심장을 누가 설계하고 어떻게 발전시킬 것이냐에 초점이 맞춰지고 있는 것이죠. 이는 KF-21이 단순히 기체 수량을 채우는 목적의 전투기가 아니라 향후 수십 년 동안 한국 항공산업의 근간을 이루게 될 산업 플랫폼으로 인식되기 시작했음을 보여줍니다. 실제로 해외 군사 전문가들은 KF-21을 더 이상 단순한 수출형 경전투기로 보지 않습니다. 그들의 시선은 이 기체가 장기적으로 자체 개량이 가능한가, 설계 유연성을 유지하며 진화할 수 있는가 라는 본질적인 질문으로 옮겨갔습니다. 이 질문의 핵심에 엔진이라는 요소가 위치하고 있는 것이죠. 지금 탑재된 F414 계열 엔진은 안정성과 실전 데이터, 정비 주기 측면에서 검증된 선택이지만 정작 해외 매체들은 반복해서 하나의 질문을 던집니다. 이 심장 언제까지 외부 결정에 의존할 것인가? 라는 것입니다. 이처럼 한국이 심장의 독립을 고민하고 있다는 점은 해외 커뮤니티에도 포착되고 있습니다. 최근에는 한국이 차세대 전투기 엔진 개발에 있어 단순한 국산화 수준을 넘어 3중 연소라는 고난이도 기술까지 구상하고 있다는 내용이 공유되어 눈길을 끌고 있습니다. 기존의 패러다임을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아예 새로운 기술 궤도를 설정하겠다는 선언이기도 합니다. KF-21이 아직 완성형 전투기가 아님에도 전 세계의 주목을 받는 이유는 바로 이처럼 완성의 이유를 설계해 나갈 수 있는 여지를 품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제 질문은 단 하나로 압축됩니다. KF-21의 다음 심장은 과연 누가, 어떤 철학과 조건으로 설계하게 될 것인가? 이 질문이 전면에 떠오른 것만으로도 한국 방위산업이 이제는 전혀 다른 위치에 올라섰음을 의미합니다. 해외 군사 전문 매체들이 KF-21과 함께 3중 연소 엔진이라는 용어에 예민하게 반응하는 데에는 단 하나의 이유가 있습니다. 이 개념은 아직까지 실전 배치된 사례가 없는 말 그대로 꿈의 기술이기 때문입니다. 항공 엔진 개발 역사에서 연소 구조는 가장 보수적으로 다루어져 왔으며 그 이유는 명확합니다. 연소 방식이 바뀌는 순간 단순한 출력 변화에 그치지 않고 열하중, 소재 내구성, 제어 기술, 정비 주기까지 모든 요소를 처음부터 다시 설계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대부분의 국가들이 기존 터보팬 엔진 구조 내에서 압축비를 높이거나 냉각 효율을 개선하는 접근을 선택해온 이유도 여기에 있습니다. 근본을 바꾸기보다는 범위 내에서 최대 성능을 끌어내는 방식이 안전했기 때문이죠. 하지만 3중 연소는 이 틀에서 과감히 벗어납니다. 일반적인 군용 터보팬 엔진은 압축기에서 공기를 압축한 뒤 단일 연소실에서 연소하고 필요시 후연소기 애프터버너를 작동시켜 추가적인 추력을 얻는 구조입니다. 이 방식은 구조가 단순하고 신뢰성이 높아 널리 사용되어 왔지만 초음속 영역에서는 연료 소모율이 급격히 상승한다는 근본적인 단점을 안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현재 KF-21에 장착된 F414 계열 엔진의 경우 순항 중일 때는 연료 효율이 안정적이지만 애프터버너를 가동하면 연료 소비량이 3, 5배 수준으로 폭증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3중 연소 엔진 개념은 이 같은 비효율성을 구조적으로 개선하려는 시도입니다. 압축된 공기를 하나의 연소 조건에 몰아넣는 대신 서로 다른 온도와 압력 조건에서 순차적으로 연소시켜 연료 에너지 활용을 최대화하겠다는 접근이죠. 이 기술이 얼마나 난이도 높은 도전인지 타국의 행보를 살펴보면 더욱 분명해집니다.
미국은 F-135처럼 43,000파운드급 고출력 엔진을 막대한 예산과 생산 규모로 커버하는 모델을 선택했습니다. 해당 엔진 개발에 들어간 비용은 수십조 원에 이르며 이는 대부분의 국가가 도전조차 하기 어려운 수준입니다. 유럽은 롤스로이스, 사프란, MTU 등이 협업하는 차세대 엔진 개발 프로젝트를 진행 중이지만 핵심 방향은 가변 바이패스 비율 조정이나 냉각 효율 향상에 있습니다. 삼중 연소와 같이 연소 구조 자체를 바꾸는 과감한 시도는 개발 지원과 정치적 부담을 이유로 철저히 배제되고 있습니다. 일본도 차세대 전투기 엔진 연구를 이어가고 있지만 초점은 내열 소재와 추력 대비, 중량비 개선에 맞춰져 있습니다. 연소 구조의 전면적 재설계는 시험 인프라 부족과 비용 부담이라는 현실적 이유로 시도조차 어려운 상황입니다. 중국은 여러 개념을 동시에 시험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지만 삼중연소와 유사한 구조가 실전 단계로 진입했다는 객관적 증거는 아직 존재하지 않습니다. 무엇보다 연소 구간이 늘어나면 제어 알고리즘의 복잡성과 신뢰성 확보의 난이도는 기하급수적으로 높아집니다. 세계 각국이 이 고난도의 기술에 도전하고 있는 이유는 분명합니다. 이론적으로는 연소 강도를 낮춰 효율을 확보하고 가속 구간에서는 추가 연소를 통해 즉각적인 추력을 얻는 것이 가능하기 때문입니다. 문제는 이 모든 과정을 실시간으로 정밀하게 제어해야 한다는 점이죠. 연소 구간이 하나 추가될 때마다 제어 변수는 단순히 하나 늘어나는 것이 아니라 곱셈 수준으로 증가합니다. 그래서 삼중연소 개념은 수십 년간 학계와 연구기관에서 이론과 지상시험 단계에 머물러 있었으며 실제 전투기 적용은 상상 속 이야기로 남아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오랜 꿈이 한국에서 다시 조명받는 이유는 단 하나, 바로 KF-21이라는 실물 플랫폼이 존재하기 때문입니다. 전투기 엔진 개발에서 가장 큰 장벽은 설계보다 시험입니다. 아무리 훌륭한 이론이 있어도 이를 실제 조건에서 반복 검증할 수 없다면 기술은 현실로 이어지지 못합니다. 고온 고압의 환경을 반복적으로 재현할 수 있는 지상 시험 설비, 그리고 실제 비행에서 데이터를 수집할 수 있는 실기체가 동시에 존재해야만 진정한 기술 성숙이 가능해집니다. 바로 이 지점에서 한국은 독특한 위치를 차지합니다. KF-21이라는 실체를 바탕으로 수백 회 이상의 시험 비행 데이터를 확보했고 엔진과 기체의 상호작용에 대한 실측 정보도 쌓여가고 있습니다. 이는 삼중연소 같은 고위험 기술을 단지 상상이 아닌 실제로 시험 가능한 구조로 끌어올릴 수 있는 강력한 기반입니다. 현재 KF-21에 탑재된 F4 114 계열 엔진은 최대 추력 약 2만 2천 파운드급, 즉 톤 단위로 환산 시 약 10톤 정도의 출력으로 분류됩니다. 이 엔진은 안정성, 정비성 측면에서 동급 최상위 평가를 받아왔으며 수천 시간 이상의 누적 운용 데이터가 이를 입증합니다. 유지비 또한 동급 대비 경쟁력이 높고 부품 접근성과 정비 효율성까지 갖춘 상태입니다. 그러나 이 엔진의 구조적 특성상 초음속 비행에서는 애프터버너에 의존할 수밖에 없고 그에 따라 작전 반경과 채공 시간에서 제약이 따릅니다. 이러한 한계를 근본적으로 줄여보겠다는 것이 바로 한국이 검토 중인 차세대 엔진 연구의 핵심 방향입니다. 단순히 최고 속도를 더 높이려는 것이 아니라 같은 속도를 더 오랫동안 안정적으로 유지할 수 있는 조건을 설계하는 것이 목표입니다. 이 변화는 작전 반경을 직접적으로 확장시키며 실질적인 전술 유연성을 획득하는 데 결정적인 역할을 합니다. 예를 들어 전투 행동 반경이 약 1000km 수준인 기체에서 10%만 반경이 늘어나도 100km 이상 여유가 생깁니다. 이는 곧 공중급유 의존도를 낮추고 출격 회전율을 높이는 결정적 변화로 이어집니다. 바로 이러한 점에서 해외 군사 매체들은 삼중 연소 기술을 단순한 속도 경쟁의 연장이 아닌 운용 효율성의 혁신으로 해석합니다. 즉, KF-21이 추진 중인 기술은 단순히 기술적 도약이 아니라 작전 개념 전체를 재구성할 수 있는 기반을 형성하고 있다는 뜻입니다. 그 중심에 한국의 실물 플랫폼 기반 시험 환경이 존재하고 있다는 사실은 다른 국가들과의 차이를 분명히 만들어냅니다. 게다가 실패하더라도 한국은 즉각적인 전력 공백으로 이어지지 않는 구조를 갖고 있습니다. KF-21이 이미 실전 배치를 위한 블록 단위 개량 계획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기술 도전은 현재의 성과와 병행할 수 있는
병렬 구조로 진행됩니다. 그래서 한국에게 3중 연소 엔진은 무모한 도박이 아닌 관리 가능한 위험입니다. 이처럼 시험 가능한 조건, 기체를 통한 데이터 확보, 병행 가능한 개발 구조라는 세 가지 요소가 동시에 존재하는 국가는 많지 않습니다. 이 세 가지를 모두 갖춘 한국은 이제 기술 주도권을 설계할 수 있는 자격을 갖췄으며 그 첫 질문이 3중 연소 기술이라는 고난도 개념으로 등장한 것에 세계가 주목하는 것입니다. 2025년 9월 한국은 또 하나의 의미 있는 엔진 기술을 세상에 공개했습니다. 바로 500파운드급 전기와 터보팬 엔진입니다. 하지만 이번 발표가 단지 연구 성과로만 해석되기에는 무언가 다릅니다. 그것은 공중전의 룰을 다시 쓰는 진정한 게임 체인저로 평가받을 수 있는 기술이기 때문입니다. 지금까지 전투기 경쟁은 얼마나 강한 추력을 내느냐 또는 얼마나 많은 무장을 탑재할 수 있느냐에 집중되어 있었습니다. 하지만 점차 새로운 기준이 부상하고 있습니다. 바로 얼마나 많은 전력을 안정적으로 생산하고 공급할 수 있는가라는 질문입니다. KF-21보람에 탑재된 F4 114 엔진의 발전 출력은 약 30kW 수준입니다. 과거에는 이 정도면 항전 장비나 레이더 운용에 필요한 기본 전력을 충당하는데 큰 문제가 없었습니다. 하지만 AESA 레이더, 전자전 장비, 데이터 링크, 각종 센서, 나아가 지향성 에너지 무기까지 탑재하는 차세대 전투기의 구조에서는 이 30kW라는 수치는 턱없이 부족합니다. 즉, 하나의 장비를 켜기 위해 다른 장비를 꺼야 하는 상황이 벌어질 수밖에 없는 것이죠. 이번에 한국이 공개한 전기와 터보팬은 무려 100kW급의 발전 능력을 실현했습니다. 단순히 3배가 아닌 전투기의 작전 생존성 자체를 바꿔놓을 수 있는 수준의 도약입니다. 이 정도 수준이면 전자전 장비, 냉각계통, 항전 장비를 동시에 운용하면서도 여유 전력을 확보할 수 있습니다. 심지어 지향성 에너지 무기까지 고려할 수 있다는 점에서 전투기가 하늘을 나는 발전소로 거듭나는 시점이 도래한 것입니다. 한국형 전기와 터보팬은 로터 일체형 인베디드 발전기 구조를 채택했습니다. 기존의 기어박스를 통해 발전기를 구동하던 구조와 비교해 기계적 손실은 최소화되었고 신뢰성은 대폭 향상되었습니다. 또한 바이패스비를 4 이상으로 설계해 연료 효율과 장시간 채공 능력을 동시에 잡았습니다. 이 설계는 단지 경제적인 연비 문제에 그치지 않고 장시간 채공하면서도 모든 전자장비를 풀가동할 수 있는 토대를 마련한 것입니다. 특히 한반도 작전 환경을 고려할 때 이러한 엔진 설계는 현실적이고도 전략적인 선택입니다. 동북아 공역은 세계에서 가장 전자전 밀도가 높은 지역 중 하나로 탐지와 교란, 데이터 통신이 동시에 이루어지는 고난도 작전이 상시 이루어집니다. 이런 환경에서는 순간적인 추력보다 지속적인 전력 공급이 더 중요한 조건이 됩니다. 결국 한국은 이 핵심을 정확하게 꿰뚫어 본 셈입니다. 이 전기화 엔진이 갖는 진짜 의미는 단지 새로운 기술을 확보했다는 차원이 아닙니다. 그것은 전투기라는 플랫폼이 이제는 스스로 강력한 전력 플랫폼으로 진화해야 한다는 요구에 한국이 정면으로 응답했다는 것입니다. 이는 단지 기술의 문제가 아니라 작전 개념 전체를 바꾸는 일입니다. 그리고 한국은 그 판을 흔들 첫 번째 수를 실제로 꺼내 보인 것입니다. 지금 세계의 전장은 더 이상 단순히 기동성과 화력만으로 승부가 나지 않습니다. 전투기가 생존하려면은 센서, 전자전 장비, 통신 시스템, 그리고 지향성 에너지 무기까지 복합적으로 운용해야 하며 이를 가능하게 하는 핵심이 바로 전력과 냉각입니다. A사 레이더처럼 GAN 지라갈륨 소자를 적용한 고출력 레이더는 탐지거리와 정밀도, 전자전 능력에서 획기적인 향상을 가져오지만 이를 위해서는 대량의 전력과 열 관리 여유가 필수입니다. 실제로 해외 군사 매체들도 이 지점을 날카롭게 짚고 있습니다. 전력과 냉각 요구 조건이 충족되면 기존 전투기 레이더의 탐지 능력은 배 이상 상승할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옵니다. 이 말은 곧 기체가 단순한 무장 플랫폼을 넘어 하나의 지능형 전력 시스템으로 진화해야 함을 의미합니다. 이 배경 위에서 한국의 연구 생태계를 보면 그 흐름은 더욱 선명해집니다. 한국항공우주연구원은 이미 2016년부터 내연기관 발전기와 배터리를 통합한 하이브리드 전기 추진 기술을 실험해왔습니다. 그리고 최근에는 유무인 항공기를 아우르는 가스터빈 기반의 미래 추진 체계 연구로 영역을 넓혀가고 있습니다. 즉,
소형 하이브리드 파워팩에서 검증된 기술을 전투기급 가스터빈으로 이식하는 흐름 속에서 전력과 열을 동시에 통제하는 통합 에너지 구조를 완성해 나가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에 더해 주목할 부분은 이러한 변화가 무인기와 동반 운용체계의 발전과도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다는 점입니다. 무인 전투기 편대나 충실한 윙맨 체계가 본격적으로 운용되기 시작하면 탑재 장비의 스펙은 빠르게 확대됩니다. 광대역 전자전을 구현하려면 데이터 링크는 더 강력해져야 하고 IRST 적외선 탐지 추적 장비는 더욱 정밀해야 하며 표적 식별 알고리즘은 더 높은 수준의 연산을 요구합니다. 이러한 고성능 장비들이 요구하는 전력은 기존 플랫폼의 한계를 훌쩍 뛰어넘습니다. 결국 전기와 터보팬은 단순히 추력을 내는 장치가 아니라 전투기의 생존과 작전을 동시에 책임지는 미래형 심장입니다. 100kW급 전력 여유는 더 이상 숫자 노름이 아니라 실전 환경에서 센서와 무기를 동시에 돌릴 수 있는 전략적 자산입니다. 예를 들어 적 레이더를 탐지하는 동시에 전자파로 교란하고 그 직후 지향성 무기로 즉시 대응하는 복합 전술이 가능해진다는 뜻입니다. 더 나아가 다수의 무인기를 지휘하면서도 레이더와 전자전을 병행할 수 있어 전체 편대의 전투력이 비약적으로 향상됩니다. 특히 미래공중전은 소형 레이저 방어 체계나 마이크로파 무기를 기체에 탑재하는 방향으로 빠르게 전개되고 있습니다. 기존의 발전 능력으로는 도저히 감당할 수 없었던 영역이지만 이번에 공개된 한국형 엔진이라면 이야기가 달라집니다. 한국은 이제 공중전의 방식 자체를 다시 쓰는 열쇠를 손에 넣은 셈입니다. 한국이 이번에 선보인 전기와 터보팬 엔진은 단순한 기술 하나를 넘어서 차세대 전쟁의 핵심을 선점한 결과물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해외 주요 국가들이 여전히 실증 시험 단계에 머물러 있는 사이 한국은 사형 0파운드급 소형 엔진에서 100kW급 전력을 실현해냈고 이 사례는 전 세계적으로도 극히 드문 실질적 성과로 기록됩니다. 이 엔진 하나만으로도 한국은 곧바로 무인 전투기 시장에서 선점 효과를 거둘 수 있는 유리한 고지를 점하게 됩니다. 현대전장은 비용 효율성과 다임무 수행 능력을 동시에 요구합니다. 많은 국가들이 값싸고 다양한 임무를 수행할 수 있는 무인 전투기를 찾고 있지만 정작 다수의 센서와 통신 장비, 장시간 채공 능력을 갖춘 실전형 플랫폼을 제시할 수 있는 국가는 손에 꼽힙니다. 한국은 바로 이 희귀한 자리에 자신있게 올라선 것입니다. 무엇보다 100kW 전력 여유가 만들어내는 전술적 변화는 극적입니다. 기존에는 하나의 센서를 켜기 위해 다른 장비의 출력을 줄여야 했지만 이제는 탐지, 교란, 공격을 동시에 수행하는 멀티태스킹 전술이 현실로 다가옵니다. 예를 들어 적의 방공망을 정찰하면서 동시에 방해 전파를 쏘고 위험 목표에는 즉각적인 에너지 무기로 대응할 수 있는 구조가 되는 것이죠. 나아가 여러 대의 무인기를 지휘하면서도 핵심 전자장비를 모두 가동시킬 수 있기 때문에 전체 편대의 전투력은 배 이상 강화됩니다. 특히 주목해야 할 점은 미래 전장 양상이 지향성 에너지 무기나 마이크로파 기반 방어체계 중심으로 재편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이런 고출력 무기들은 순간적으로 폭발적인 전력을 요구하며 냉각과 전력 품질 유지까지 동시에 필요로 합니다. 이번 한국형 전기화 엔진은 이러한 조건을 충족할 수 있는 세계 최초 수준의 실질적 해답을 제시한 것입니다. 이제 한국의 항공기술은 단순한 무기 수입국의 수준을 넘어 전투기의 다음 세대를 주도적으로 설계할 수 있는 단계에 이르렀습니다. KF-21 블록 3 이후에 개량형, 그리고 6세대 전투기 개발 계획에도 이번 기술 철학이 반영된다면 한국은 단순한 기술 모방자가 아니라 공중전의 개념 자체를 새롭게 정의하는 설계국으로 도약하게 됩니다. 게다가 한국은 미국처럼 무제한에 가까운 예산을 투입할 수는 없지만 유럽처럼 다국적 협의체에 묶여있지도 않습니다. 단일 국가 주도로 의사결정이 가능하고 KF-21이라는 실체적 플랫폼을 통해 단계적인 개량 시험과 데이터 축적이 가능한 구조를 갖고 있다는 점은 독보적입니다. 실패하더라도 전력 공백이 생기지 않는 구조는 기술 개발에 필요한 여유와 유연성을 제공하며 이는 결국 장기 레이스에서의 생존력을 결정짓습니다. 3중 연소 기술이든 전기와 터보팬이든 핵심은 누가 먼저 만드느냐가 아니라 누가 오랫동안 버틸 수 있는 기반을 갖추었느냐의 문제입니다. 한국은 이미 시험기체, 산업기반, 단계적 개량이라는 세 가지를 모두 갖추고 있으며 이는 그 자체로 독보적인 경쟁력입니다.
KF-21을 둘러싼 엔진 논의가 해외에서 계속 언급되는 이유는 단순합니다. 이제 한국은 이런 질문을 던질 수 있는 국가가 되었기 때문입니다. 삼중 연소 엔진은 아직 완성된 해답이 아닙니다. 하지만 그 질문을 공식적으로 던질 수 있는 나라가 되었다는 사실만으로도 한국은 더 이상 과거의 추격자가 아닙니다. 지금 한국은 미래 전장의 심장을 설계하는 국가로 당당히 자리 잡고 있습니다.